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호승 산문지. 네, 오늘 이야기는요, 53번째 이야기고요. 피라미드를 쌓는 일도 처음엔 돌 하나 나르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내용도 느낌이 팍팍 오네요. 혜지 소장님 같이 읽으실 수 있나요? 제가 가능하다고요? 운전 중이에요. 운전 운전 중이래. 중이다.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인수, 박성호, 배선수, 김일 이렇게 읽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피라미드를 쌓는 일도 처음엔 돌 하나 나르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기자 지역에 있는 후쿠왕의 피라미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느낌은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피라미드가 고대 파라오들의 무덤으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한다는가, 인류가 남긴 단일 건축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물이라든가 하는 점을 생각하기 이전에 강한 신비감에 휩싸였습니다. 잠깐만요. 임효옥 선생님, 저희 335쪽 하고 있습니다. 배선수 선생님 다음에 읽으시면 됩니다. 포항의 네, 피라미드는 높이 147m로 한 개당 평균 2.5톤 무게의 돌을 230만 개나 사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쌓았는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높이로 진다면 대략 고층 빌딩 40층 높이인데 4,500여 년 전에 어떻게 그런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는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모두 시간을 두려워하지만 시간은 피라미드를 두려워한다는 어느 고대 문학가의 말이 실감났습니다. 당시엔 무거운 당시엔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릴 도르래가 없어 흙이나 모래나 벽돌로 제방을 쌓고 제방 위로 지렛대나 굴림대를 이용해서 돌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30년 동안 성인 남자 10만 명의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저는 안내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높은 피라미드도 처음엔 돌 하나를 갖다 놓는 일부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일도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한 줌 흙으로 갖다 놓는 것이지만 그 일이 결국에는 산을 이룰 수 있고,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 나른 일이지만 그 일이 결국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부터 쉽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일입니다. 작은 일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면 도중에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 끝까지 해보기 전에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마이산에 가면 입구에 탑사가 있고 탑사 앞에 크고 작은 자연석을 절묘하게 쌓아 올린 원추형 돌탑이 80여 개나 있습니다. 돌탑 하나하나마다 쌓아 올린 이의 염원과 정성이 그대로 느껴져 참 아름답습니다. 돌탑을 쌓아 올린 지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허물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만불탑이라고 부릅니다. 말산의 이 돌탑은 실은 누군가 돌 하나를 갖다 놓음으로써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트럭에 돌을 싣고 와 대규모로 한꺼번에 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적게 시작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은 큰 일을 이룹니다. 결국 작은 일이 큰 일입니다. 해야지 말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하늘의 평지에서부터 첫 발을 떼야 하듯이 최고에 도달하고 싶으면 최저에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피라미드를 허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것도 맨 꼭대기에 있는 돌 하나를 드러내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실제로 피라미드의 돌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는 동안 약탈을 당하거나 어떤 시기에는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 많이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도 맨 위에 있는 돌 하나를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현재 쿠프왕의 피라미드 꼭지점에는 설치물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삼각대 위에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는 듯한 얼핏 보면 피리칭 같은 것인데 그것은 피라미드의 원래 정상 높이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원래 높이는 146m였으나 정상 부분에 돌이 없어져 지금은 137m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피라미드를 쌓아 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만의 꿈이라고 해도 좋고 소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 꿈은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꿈이라는 피라미드를 쌓는다면 어떻게 쌓을 것이며 허문다면 어떻게 허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돌 하나를 나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와, 우리 돌탑을 쌓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해요.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그 돌탑이 안 무너진다라는 겨. 쬐끄마한 그 돌들이 맨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분명히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각각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돌탑을 쌓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돌탑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안 쓰러지는 거 보면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쩜 그렇게 촘촘하게 잘 쌓는지. 맞아. 야, 우리도 산에 가면은, 작은 산에 가면 막 돌을 이렇게 처음에 몇 개 안 되는데 누군가 지나가면서 가끔씩 가면 그게 돌담이 자꾸 커져가. 그죠? 맞아. 네. 아니, 그게 또 없으면 안 하는데 있으면은 가다가 또 옆에 돌을 주워다가 나도 하나 쌓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우리 포항 용산에 가갖고 내가 진달래를 보고 얼마나 그 했는지 그 간 곳곳마다 돌탑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 쌓을 때마다 가족을 생각하고 소망을 비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참. 여기 수락산 입구에 네. 네, 거기에 이렇게 돌탑을 쌓았는데 우리가 처음 여기 왔을 때 2020년도에 그 돌탑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법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겠죠? 그런데 안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그 공든 탑이 무너지려 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 작은 진짜 그냥 이렇게 돌 하나 올리지만 그거를 높이 쌓아야지 하고 조심스럽게 올리지 이거 무너뜨려야지 하고 올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이렇게 조심 우리가 그 무슨 게임이에요? 그거 이렇게 빼는 게임 있죠? 그 뭐라 그래? 이렇게 그러게. 스틱을 빼는 게임을 맞아요. 뭐라고? 근데 요새는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게. 그거 할 때 이렇게 단어가 조심조심. 생각이 안 나요. 옆에서 누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그 빼는 뭔지는 거. 알죠? 지금 우리 제가 말씀드린 치성영 게임. 선생님이 아마 댓글로 달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할 때도 막 정말 덜덜 떨면서 이렇게 조심 빼듯이 돌 쌓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조심조심 왜냐면 내가 하나 싸서 내 돌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것까지 다 무너진다는 그런 책임감, 맞아요. 젠가. 음, 아, 그런 아, 게 있잖아요. 내가 올려서 잘못 올리면 그 밑에 것까지 무너지니까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쌓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제니까. 젠가도 애들 키울 때는 많이 했었는데 이 시절에도 젠가 했어요? 네네 애들이랑 했죠. 도시에 살았군요. 보시죠. 애들 키울 때 여수에 있었으니까. 여수시에 살았으니까. 네, 뭐를 하든지 우리 맨날 책을 읽으면 작은 일을 잘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작은 성공을 많이 하라고. 참 재미있는 게 작은 성공을 많이 하라 그랬는데
제가 3분 독서를 한동안 한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3분 독서가 어떠한 상황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큰일을 치르면서 일주일간 쉬었어요. 일주일간. 그러니까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3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3분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여기에 보면 그 말이 있던데 음, 아무튼 어, 삶의 모든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게 시작해야 시작할 수 작은 일은 큰 일입니다. 결국 작은 일이 큰 일입니다. 해야지 말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하려는데 그게 결국은 어, 마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짜투리 시간 우리 주인수 선생님 늘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 짜투리 시간도 자기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주인수 선생님처럼 활용하는 사람은 짜투리 시간이 보화가 되고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짜투리 시간을 남는 것 같아요. 짬짬이. 짬짬이. 이명순이 지금 뭐라고 해? 근데 안 켜놓고요, 지금 음소가.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음소거. 혼자서 열심히 아, 이제 니들한테 내가 안 들려줄 거야. 그리고 나 혼자 얘기하는 일할 거야. 때, 예, 밥 안 주는 꼴이라고. 저기, 짬짬이는 조인수 선생님 멘토고, 아니다, 짬짬이 맞죠? 네. 조금 전에 김일 교수님 말씀하신 건 그 제 멘토인데요. 아이고, 짬짬이, 어, 짬짬이 또, 짜투리, 짬짬이. 응. 아이고, 맞아요. 진짜 우리가 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시간들이. 이게, 저는 지금 오늘 지금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한 두 번을 빠뜨린 것 같아요. 올 때 이 모임에서 이거 독서 모임 하는 거를.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반을 더 넘어가가지고 언제 이렇게 했냐고, 언제 이만큼 넘어갔냐고 이 생각이 들고 그 빠뜨린 부분을 아침에 지금 이제 읽었는데 이 책을 정말 우리가 선택하기 잘한 것 같은 생각을 읽을 때마다 들어요. 그러니까 벽돌책이었는데 그냥 음, 매일 아침 깨뜨리고 작게 한 페이지 하나씩 읽다 보니까 음. 넘어가고 있잖아, 넘어가고 있잖아. 다른 진짜. 일을 시작한 거지 뭐. 저는 그 못 읽었던 부분에 앞으로 가서 저기 어디고 312쪽 행복할 때는 매달리지 말고 불행할 때 받아들이라. 그 모래밭 그 시를 지금 필사하느라고. 앞으로, 우리 본 페이지에 충실합시다. 괜히 앞으로 가서 또. 아니, 뭐, 이민규 교수님도 얘기하고 작게 시작하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작게 음, 습관을 들려면 작게 시작하라고 그러고, 또 아주 작은 습관님도 마찬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뭐든지, 어, 작게 시작해야,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뭐든 게, 어쨌든 크게 하는 것보다 작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크게 하라면 우리가 그래서 도전 막 못하지. 내가 우리 회사 어떻게. 있는 애들 나 10kg 뺄 거야 막 이러기라고 그냥 10kg 뺄 생각하지 말고 한 달에 1kg 뺄 생각에 일, 맞아요. 일, 1kg 빼다 보면 한 달에 1kg씩 빼다 보면 10달에 뭐 10kg 빼지만 네가 10kg 한 달에 뭐 몇 달에 10kg 빼야지 이러면은 부담돼서 못해. 1kg는 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1kg는 언니 뺄 수 있지. 그래서 1kg부터 시작해. 음, 사람들이 근데 거의 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김 교수님, 내 그 이야기 하셨잖아. 그 뭐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죠? 네, 우리 그런 말 참 수도 없이 외쳤다. 작은 것부터 하라 그러고, 한 페이지부터 하라 그러고. 우리 그런 마인드가 진짜 우리가 몸에, 오래, 한 줄만 읽어도 되고. 그런 마인드가 우리를 딱 진짜 갖고 있는 것 같아. 응. 진짜 가장 힘든 게 체중을 빼는 게 가장 힘든 것 같더라고요.
안 빠져요, 아무리 해도. 찌는 거는 한순간인데, 빼는 거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그게 안 빠지더라고. 굶어도 안 빠지던데요? 어, 우리 회사도 저기 건강검진 할 때 되면은 막 일주일부터 애들이 막 다이어트 들어가요. 남자애들은 안 그러는데 여자들은 다이어트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살 뺀다고 안 먹고 막 이러는데 빠졌어.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할 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빠졌어. 그러면 언니 더 쪘어. 아니, 나는 내 경험인데요. 제 경험인데요. 저는 이거 앉아서 하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안 하고 항상 여기 보면 여기 피아노가 있고 피아노 위에다가 지금 컴퓨터 올려놓고 서서 독서하고 서서 이거 핸드폰을 글 쓰고 무조건 서서 해요. 그래가 지난번에 이제 부산에 가갖고 독서 모임 한다고 그때 생단합이 그 북리뷰 한다고 막 쪼그리고 앉아서 하니까 와 불편하고 소화 안 되고 저녁을 바로 먹고 하는데 소화도 안 되고 막 허리도 아프고 이 장기가 눌리지니까요. 몸이 이상해. 근데 이게 서갖고 있으면은 밥을 컴팍 먹고 서갖고 하면은 한두 시간 써가지고 소화 다 되고 훨씬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살 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서갖고 하면 해보면 훨씬 근데 너무 오래 서가 다리가 붓기는 하지만 그는 좀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미혁 선생님 그 6학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몸매 관리를 하시는 거 보면 그죠? 운동 꾸준하게 하고. 예, 꾸준히 운동하고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관리를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유 건강을 두 번 교수님, 잃을 수 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미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서 하시라고. 허리 아프시면. 그러니까 지금 서서 서서 할 수 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책상이라. 안전뱅이 책상이라. 안전뱅이 아, 책상 아니에요. 안전뱅이 책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식탁에 서가, 앉아 있어요. 아, 식탁에 앉아 그럼, 있어요? 예, 그러면 교수님 있잖아요. 요즘에 책상이 왜 그 내 높이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책상이 있거든. 서서 하는 거. 저는 예, 마침 딱 피아노 위에 얹으면 딱 맞아. 컴퓨터가 우리가 조금,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많이 써요. 그게 훨씬 더 저는 나 그러다가 저 좀 그 하면 다리 좀 움직여주고. 나는 앉아서는 잠깐 다리 아프면 잠깐은 앉지만 서 있는 시간이 더 예, 많은 것 같아. 예, 쓰면 허리가 구부러질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허리를, 책상을 높여야지. 식탁 의자, 식탁 의자. 턱을 높이라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가 있죠? 예, 높, 높이고 작은 그 뭐지, 이렇게 상자나 아니면은 그 높이를 내 서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맞춰봐봐요. 어디 가면은 그런 거 조금만 신경 쓰면은 그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책꽂이 두 개 높이라든지 딱 그 컴퓨터 놓을 위치를 요즘에 왜 책꽂이도 작은 거 팔잖아요. 그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보면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아, 우리 방송 나온다 지금 엘리베이터 꺾기자 잠깐 꺾게요. 왜 끄세요? 아, 방송 나온대. 지금 우리 방송. 엘리베이터 너무 시끄럽게 들리죠? 아니야, 안 하나도 들려요? 안 안 들려. 아, 안 들려요? 응. 신기하게 잘 여기까지 안 안 들려요. 들리더라고요. 우리 지금 엘리베이터 억수로 멋지게 다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사간대. 13층이니까 옆 통로를 갔다가 샹 타고 오면은 또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좀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약간 뭐 좀 산책하는 옥상 우리 처음으로 올라가 본다니까. 올라갔다가 음. 우리도 내려오면 이제 15층짜리 건물이니까. 새로운 길을 가야 새로운 게 보여요. 역시. 그래가 한 바퀴 빙 둘러보고. 아유, 참. 네, 그러네요. 새로운 길을 가야 새로운 것이 보이는데, 근데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두렵잖아요. 무렵다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운전하고 갈 때도 회사 갈 때는 출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빨리 가야 되니까 가장 갔던 길을 가는데 퇴근할 때는 막 일부러 안 가는데 돌아서 가고 어쨌든 뭐 퇴근이야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저쪽으로 가볼까? 그리고 막 헤매다가 오고 막 그래요. 그렇군요. 시간이 많군요. 네, 시간이 많아요. 시간 없을 때는 새로운 길 못 가요. 근데 그렇지. 그게 되게 좋은 거래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가볍게 아는 자꾸 길이 아름답다 이런 말이. 그런 것도 있지만 인풋을 하면 이 치매가 안 걸린대. 왜냐하면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
그 뇌가 긴장을 하고요. 그것을 새로운 거를 자꾸 받아들이냐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산을 하더라도 맨날 같은 길로 다니지 말고 새로운 길로 계속 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옥 선생님도 맨날 똑같은 저기 연꽃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오늘은 왼쪽으로 돌았으면 내일은 오른쪽으로 돌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다고 하네요. 좀 새롭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음. 네. 아니, 맞아요. 같은 곳이라도 새롭게 보이더라고. 놀이터에 그도 우리는 바로 내려가면 바로 놀이터가 옛날에는 모래가 가득 깔려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요즘 왜 그 타이어 그거로 세면을 해가 그래도 푹신푹신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음, 아이들이 없으니까 어른들의 놀이터 해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은 통화를 하다가 계속 오른쪽으로 돌다가 참 그만 하면서 반대로 내가 돌아 반대로 그렇게 내가 이제 다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나가면은 아파트 주변을 돌아도 되고 탑산 올라가도 되고 연꽃길 걸어도 되고 한 세 갈래 길, 네 갈래 길이 내 마음에 따라 다르게 걸을 수 있어요. 시장에 가도 되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참 좋은 곳에 산다. 다 뭐 자기 아지트 맨날 김이 있으면 수락산이 내 아지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가면은 바다가 보이는 데가 있고 그냥 평지가 있고 그런 곳이 있었어. 하여튼 요즘에 좀 그래도 옛날만큼 자주 못 걷네요. 또 이제 걸어야지. 올 봄에 또 여름에 또 연꽃길을 열심히 걸어야지. 여름. 걸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 걸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발짝부터 떼면 되는데 일단 문 열고 나가면 되는데 운동화 사실 끈부터, 운동화 끈부터만 예, 신으면 돼. 맞아. 그러니까요. 걷기 위해서는 운동화 끈을 먼저 매고 그러니까 결국 대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건데 음,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어렵다 그러잖아. 신발 신는 거. 음.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운전한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 제가 오늘부터 음.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이발 다이어트 얘기들을 축하드립니다. 하시길래. 축하드립니다.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그러면, 그러니까 아, 말이야. 다이어트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아, 다이어트를 몇 킬로 목표로 하고 있어요? 0.5 킬로? 제가 아는 이제 여기 그 하는 건강식품 회사에서 1년에 4번 시즌을 해요. 대회를 해. 그래서 몸무게로 안 하고 여기는 체지방률을 7% 빼면은 100만 원어치 제품을 주거든요. 그리고 음. 단체전을 하면은 300만 원. 그래서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지난 시즌에 6명이 평균 체지방을 10kg 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요번에 10킬로 뺀다고요? 체지방을. 그래가지고 그럼 몸무게는 몇 킬로 빠져요? 몸무게 한 14kg 정도 6주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마요, 하지 마. 아, 체지방, 체지방 단기간에 빠지는 어, 거예요. 몸무게를 그 10킬로 이상 14kg면 아니에요. 빼면 아니, 건강에 오히려 해로워. 근데 그러면은 안 하죠. 그러면 안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체지방을 뺀다고 하지만 모든 이 신체의 조화가 단기간에 그렇게 하면 자기들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잖아, 문제는. 이게, 운동하는 애가, 여기, 어, 대상 받고 하는 애가,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요, 지방이나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진대요. 맞아요. 근육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래. 나이 먹어서 하면은 근육 빠진다고 나한테도 언니 살 뺄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라. 우리 그러니까 그런 유지할 얘기하면 생각에만. 그런 얘기하면 해지 소장한테 안 맞고 왜냐하면 해지 소장은 데이터를 들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희는 나, 나는 그 데이터 인바디하고, 안 믿어. 인바디를 다 그러니까 재고 해요. 그래서. 근육이 그럼 빠진대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니까. 그 데이터를 믿고서 하면 건강 관리가 나이 든 사람들은 안 돼. 이제 해지 소장님도 나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서서히 빼야 돼. 서서히 그 돈 저기 300만 원 받으려고 하지 말고 300만 원 건강을 그 차라리 내 건강을 꾸준하게 그 그렇잖아. 그 아까 얘기했잖아. 0.5kg 빼가지고 더 건강하게 더 제가 즐겁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운동을 안 하면 안 돼, 근데. 스쿼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스쿼트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쿼트를 하는 게 좋은 게, 우리 인체의 70%의 근육이 다 그 엉덩이 장단지에 있대요. 그래서 스쿼트 운동만 하나 해도 되게 효과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이제 해봤거든요, 그거를. 최근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운동이 안 되면은 일단은 그 정도 살을 빼기가 어렵다. 그래서 운동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다 건강한 편이에요. 근데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한번 전에는 이제 그, 막 그렇게 도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도전을 이제 했어요. 시작했어요, 이제. 도전하는 건 우리 여섯 아름다운데, 명이서. 네, 도전하는 건 아름다운데 무리하게 빼려고 하지 한번 마세요. 해볼게요. 예, 제가 음. 한번 해볼게요. 하는데 무리하게 하면 아유 어쨌든 아무리 거기서 아이 건강식품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안 좋은 얘기 아무것도 없어. 다 좋아. 예, 아니, 그런데 그게 방송도 끝까지 마찬가지예요. 유지가 예, 끝까지 방송도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음, 홍보하는 거야, 홍보. 예, 근거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 드러내지는 아니. 근데 네. 우리 해지 소장님은 진실만 얘기해. 그, 나중에 제가 PPT 띄워놓고 한번 설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뺄 여기만에 수는 특화되어 있고 있는 뺄 내용을. 수는 있는데 그게 빠져요, 평생 유지가 빠지기는. 되면 진짜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시 찌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게 반복이 되면 오히려 안 좋으니까. 하여간 그쵸, 뭐 여유가 그래요. 내 있으면 안 되죠. 생각에는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좋죠. 그건 당연히 좋은 거고. 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렇답니다. 예.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요즘에 읽고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얻은 힌트 중에 하나가 여기도 보면은 작게 시작해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시작할까 하다가 이제 그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도 힌트를 얻어서 집에 들어가면 일단 운동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음, 운동을 몇 분 해야지 이런 계획도 좋은데 일단은 운동복으로 입어요. 그러면 운동복 입고 있으면 이게 계속 각인이 되잖아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습관 일단은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따나 제가 6시 독서 모임도 하는데 하루에 물을 2리터를 먹어야 돼요. 물을 일단 세워야 세포 내 수분하고 세포 외 수분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다 모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따 할 때나 아니면 독서 모임 할 때 물을 옆에다 갖다 놔요. 전에는 물 안 갖다 놓고 그냥 책만 읽었는데 지금은 물을 한 컵씩은 갖다 놔 의무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거 보이세요? 요만 물통 보이세요? 네. 예. 해수통인데 예, 요만한 거는 이게 300ml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다녀요. 큰 거는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는데 요거는 들고 다닐 수가 있겠더라고요. 조그만 해가지고 귀여워서. 그래서 이게 300이니까 이거 하루에 몇 번을 먹어야지 해가지고 꼭 물을 이제 수시로 먹을 수 있게끔 지금 우리 드시고 있잖아요. 물을. 근데 옆에 저는 아, 없었거든요. 물 아니고 커피예요. 아, 커피. 그래서 커피를 우리는 좋아해서.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물은 하루에 2리터를 먹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그게 포커스가 되면 안 되고 그 아이들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 내가 좀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요가 매트도 집에다가 그냥 아예 들어가면 그냥 쭉 그냥 깔아놓고 그때 할 건 아닌데 그냥 깔아놓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막내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엄마 운동했어 안 했어 이러면 질타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 오늘 운동 얼마큼 했어? 이렇게 질문하라고. 질문하는 방법을 좀 독려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 중학교 2학년짜리라 김 여사 했어? 아유, 오늘도 안 했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 오늘은 어느 정도 했어? 스커트 몇 개나 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라고. 이게 주변에서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엄마 운동하는 것보다 아이 교육에 훨씬 더 효과적이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그런 형태로 언어 습관을 키운다면 정말 멋진 아이로 성장하겠네요. 음, 운동보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아이의 아이의 인성 교육이 네. 훨씬 더 많이 커지겠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뭐를 시작한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여기도 그렇잖아요. 피라미드를 쌓으려면 흙 한 줌, 모래 한 줌부터 바닥에 기초를 다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짬짬이 짜투리 이런 작은 이런 것들이 되게 소중한데 그것보다 일단 목표를 좀 대부분 그러잖아요. 목표를 크게 세우고 그래야 이제 그걸 다룰 수 그러니까 달성할 수 있다. 최소한도 100이라는 목표를 세우면 6, 70만 해도 엄청나다는데 6, 70을 목표로 세우면 아무리 잘해도 6, 70분이 안 된다. 100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공학 책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자기한테 맞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정우성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 아닌가.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 이민기 교수님이나 이 스몰빅이나 작은 습관의 힘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표를 세워놓으면 잘게 팍 쪼개가지고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부터 하라는 거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미숙 선생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중간에 들어왔는데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오늘 이제 학부모님 연수를 10시에 하기로 했는데 아까 혜지 소장님께서 얘기한 거, 너 오늘 공부했어, 안 했어? 너 오늘 그러니까 엄마 오늘 몸무게 뺐어, 안 뺐어? 이거를 학부모 관점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그거 하나 인사이트 얻었거든요. 너 오늘 공부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묻지 마시고 집에 와서 너 오늘 어느 정도까지 배웠니?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처럼 좀 뭔가 한 가지를 좀 쉽게 질문하도록 하는 거, 그거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거 하나 오늘 작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그거부터 실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 애들 키울 때 그랬었거든요. 오늘 수업은 만족했니? 어떤 느낌이었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거든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시험 봐도 만족했니?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게 좀 마음에 걸렸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그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래? 그럼 그런 걸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애들이 이제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되게 그거는 만족해 해요. 엄마가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했다고. 좋네요. 예. 네, 하여튼 말씀하셔서 조금 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엄마다. 진짜, 정말 지혜, 엄마 이름하고 다 같이 그냥 그거 되시네. 맞네. 해지 얘기도 지혜래요. 했어요. 아니 지혜로운 엄마가 맞아요. 어디 연속극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해준 것 같은 그죠? 가끔은 하게 지금 되죠. 막 열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험을 와가지고 뭐 예상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80점 맞아야 되는데 20점 맞고 왔는데도 뭐 또 뭐 그 만족하지 않았는데 뭐 마음에 걸렸냐고 이런 이야기가 그 뭐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게 잘 저는 되나요? 저는 성적이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딸도 중학교 때 그 중퇴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성적은 사실 아이들,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학원에 안 보내봤어요? 보냈는데 뭐 거의 뭐 최소의 비용으로 고3, 고2 때, 고3 때 좀 보내고 저는 운동하는 거, 음악하는 거 음. 그래서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운동하고 미술은 딱 1년만. 왜냐면 1년 이상 하면은 거기에 딱 그 자기의 창의적인 게 아니라 거기 틀에 박히는 것 같아서 딱 1년만, 기본만 해야 되고 피아노는 자유롭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는 지금 일렉 기타, 기타, 피아노는 전부 다 하고 큰애 드럼 치고 좀 음악 가족이긴 해요. 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했죠, 임희혁 선생님. 정말 그렇죠. 진짜 제가 그거 하나 덧붙일게요. 음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악기를 하나 다룬다는 것은 내 옆에 멋진 친구, 멋진 좋은 사람을 하나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진짜 잘하는 거. 뭐야, 멋쟁이 가족이다. 진짜. 지혜로움, 아니, 혜지, 지혜. 이름하고 진짜 맞게 살아가. 혜지쌤, 지혜쌤의 그 이 공감을 아주 극히 공감을 하시는 분이 있네요. 네. 아이가 저는 성적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안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적표를. 그랬고, 그냥 저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애들 키우면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내가 안 줬던 것 같고, 아이들도 그렇게 안 받은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저희 엄마도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책 읽으라 소리를 제일 많이 하셨지,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하셨는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때 좀 엄마가 좀 더 하라고 해줬으면,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너무 저도 약간 방목형으로 했고 부모님도 저를 방목형으로 키우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푸시가 좀 있었으면 그래도 좀 더 성적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그냥 공부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라고 늘 했고 뭐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지 뭐 결국 다 저희도 예체능을 하긴 했잖아요, 애들이. 저도 뭐 학원 같은 것도 거의 보내주지 않고 진짜 거의 공짜로 키웠죠, 저는. 애들 뭐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도 나중에 컸을 때 그때 엄마가 좀만 더 푸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쌤. 그때 네. 쌤. 푸시했으면 도망갔겠죠. 그때는 책만 응. 읽은 것도 다행인 걸 생각해라. 아이고, 우리 어린 시절에는 학교 갔다 오면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데, 아우, 시골이니까 거기는 그러지. 근데 우리는 어, 소 꼴될 그런 상황들은 아니니까. 우리는 진짜 그거 독특하게 잘 그거 보면은 칭찬받았다니까. 아무도 책 하나 읽으라 소리 그런 것도 안 하고, 진짜. 하여튼, 근데 우리 저희는 그런, 아시다시피 엄마가 지금도 책벌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지, 부모님은. 그러니까. 음. 근데 다 그런 예, 생각하지. 어렸을 때 예, 조금만 우리를 어떻게 해줬으면 다 예,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지금의 또 이런 즐거운 삶이 없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오늘의 즐거움, 그 작은 즐거움은 결국 그때 또 안 한 게 있었으니까 지금 또 이렇게 해나가고, 또 우리 혜지 선생님처럼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몸에 좋고 안 좋고, 또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한 사람보다 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으니까 그만큼 또 건강에 관심을 또 많이 드리고 전문적인 또 소양을 닦을 수 있어서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 가만히 있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혜지 소장님 참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다이어트 하나를 해도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책을 빌려서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인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하거든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거든.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그걸 체계화시키는 일들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누구한테 가르쳐 전해주고. 제가 목표가 운동복 있어서 입으면 다음 그래. 시즌에는 운동복을 10명 같이 하려고. 전문가가 되려고. 아니 집에서 그냥 집에 퇴근해가 집에 오면 그냥 편안한 옷을 걸치지 운동복을 입으면은 막 스트레칭이라도 한 개 더 하게 되고 다리를 네, 막 걸어도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네. 어? 그리고 운동복 입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쿼트를 300개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쫄쫄이를 샀어. 장단지에 쫄쫄하게 이렇게 묶는 거 있어요. 엄청 쫀쫀해요. 그걸로 150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랑 운동. 힘이 정말 살 쉬어져요. 빼야 될 사람은 전데 여기서 제일 뚱뚱한 사람이 나잖아요. 진짜. 나는 앞에 숫자가 7이란 말이야. 놀랍죠? 근데 배쌤은 그렇게 타고난 체질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뚱뚱한 체질? 아니에요. 저 아니, 완전 말라깽이었어요. 그 말이 아니고 그 뼈대가 굵은 사람 있잖아. 그런 체격인 것 같아. 모르겠어요. 우리하고 하여튼 저 어릴 때는 진짜 저 1학년 때 17kg밖에 안 나가고 아가씨 때는 진짜 몸무게가 그렇게 안 나갔는데 뭐 요새는 할 말도 없는 게 거의 뭐 하루에 100발짝도 안 걸을 때가 많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저는 스쿼트 걸어서 하는 성을 시간을 보면서. 따로 안 만들고요. 그냥 이빨 닦을 때 해요. 이빨 닦으면서. 저는 하루에 4번 그러니까 하잖아요. 아주 작은 습관이면서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예, 매일 하는 습관 다음에 만들어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습관은 맨날 하니까. 뱃쌤이 하루에 100보도 안 걷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동화부터 신어야죠. 아니야. 내 말이 그러니까 그 100보를 이제 오늘 목표는 101보야. 101보.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앉아 있는 호떡 굽는 데서 일어나서 한 바퀴만 아니, 돌아와도 돼.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 이게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그- 문제예요. 이게 걷질 않고 서 있기만 하니까 집에 오면 무릎이 그러니까 안 굽어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잠깐만 한 번만이라도 내려갔다 오든지 계단이라도 그래서 제가 하는 그게 방법은 그거잖아요. 응, 춤을 추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저 춤추면서 호떡 장사하잖아요. 춤추는 그것도 것도 괜찮아. 좋은데 춤추는 것도 좋은데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벗어나는 것도 왜냐하면 그러면 이 뇌에 새로운 공기를 넣어주니까 되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제자리 걷기예요, 제자리 걷기. 그러니까 그 춤추면서 다리 올려서 제자리 하는 걷지 거지. 말고 좀 벗어나라니까. 트럭에서 오늘부터 벗어나. 내가 가르쳐 트럭에서 줄게. 벗어나. 제 말 좀 들어봐요. 네네. 오늘부터 자기 자리에 우리 섰을 때 저기 거기에 나오는 것 같아 그렇죠? 욥기에 그 욥을 위해서 옆에서 친구들이 지금 제자리 예. 대선수 선생님 제자리 서가지고 뒤꿈치 들기 해. 제가 저 아, 얼마 전에 그것도 하고 있죠. 뒤꿈치 그 올렸다 일본에 내렸다 하는 것도 하고 있지. 일본의 장수마을에 글을 조사했더니 발 뒤꿈치 드는 거를 왜냐면 수십 그거를 하면 종아리에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허벅지랑.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있긴 하지. 근데 어쨌든 나는 내 살을 진짜 살 뺄 사람은 저예요. 10kg는 넘게 빼야 돼. 나야.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래요. 종아리가. 10kg 그러니까 나간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저는 하체가 엄청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내가 70이 넘는다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상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 아주 튼튼한 하체 덕분에 몸무게가 더 보세요. 많이 나가긴 하죠. 제가 예. 언제까지 튼튼하냐고 지금 튼튼할 때 아, 지켜야지. 지금도 허벅지가 셋뼘이 넘죠? 이게 아니야, 장난이 그건 아닌 거죠. 자꾸 근데 허벅지 크다고 자랑하지 말고. 허벅지야. 제일 먼저 빠지는 게 허벅지. 예, 근육이. 아직도 그러니까 허벅지가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지할 근데 때 잘 관리하셔야 조금 돼. 전에 배 선생님 뭐랬는지 알아요? 아우 10kg 빼야 되네. 누가 10kg를 빼냐고 1kg부터 빼야지. 제가 그만큼 그랬어요. 말했는데 왜냐면 와, 한 달에 1kg만 빼도 1년이면 12kg인데 절대 안 빠져 그렇게. 또 봐라. 또 절대 안 맞아요. 왜 빠진다고 안 빠져? 생각하기 때문에 안 빠지는 안 겁니다. 빠진다니까 진짜. 맞아. 주인 선생님 맞아. 절대 안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안 빠지는 거야. 응. 또 나는 봐라. 오늘 작은 100g 뺄 습관이 거야.
아니, 음, 그 돌 한 개부터 나락했는데 또 10kg를 말하냐? 1kg만 빼라고, 제발. 아니, 그러니까 당장 10kg 빼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만큼 빼야 된다 이거지. 몸무게 여보세요? 재갖고 올려, 한 달에 한 번씩. 여보세요? 예, 그 전체 10kg를 빼려내지 말고 이번 오늘 달에 0g 빼라고? 오늘 500g, 1g 이번 빼라고? 달에 500g 빼는 거에 목표를 두세요. 그래야 알겠습니다. 빠지지. 예, 우리 네. 벌써 8시네요. 우리 맞아요. 최정영 선생님 어떻게 버스 타셨나요? 아니, 버스 내리셨나요? 달리고 가고 있을 것 같아. 아, 뭐 하고 걸어가시네. 있나요? 네, 이제 거의 다 와가요. 그러게요. 오늘은 무슨 센터예요, 옆에? 건물에 뭐 센터라고 써 있네. 네. 이제 앞이에요, 거기가? 네? 앞이에요? 네? 산으로 올라가야 돼. 앞이냐고. 네? 안 학교 들려요, 그 단어가. 학교 앞이네요, 학교 앞. 아니요, 학교까지 가려면 아직 한 5분 넘게 걸어야 돼요.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한 반 정도 걸어요. 이렇게 애들 사는 그러니까 동네, 예, 예, 항상 다른 모습이 나와서 어떤 때는 예, 빌라가 길이 나오고 어떤 깁니다. 때는 아파트 15분을 촌이 걸어야 나오고. 되기 때문에 길이 길어요. 제가 여기 길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예, 버스에서 내려서도 15분을 걸어요? 예, 근데 그러면 10분에서 마을버스 15분 있지 사이 않아요? 없어요. 그 동네는 좋은 동네네요. 골목 아니라서 산 꼭대기에 있어서 학교가. 어, 아니, 네. 근데 애가 또, 아, 네. 애랑 또 통화하고 하느라고, 음, 아, 저도 태워주신다는 뜻인가? 아, 누가 지나가면서 손을 흔드셨는데, 하라는 뜻이 아니었는지. 네. 아, 애가 깨워놓고 나오면 다시 잠들까 봐도 걱정이고, 이제 씻는데 시간이 걸려갖고, 요즘 밤에 이제 공부하다 그냥 자니까, 안 씻고 자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전화해보니까, 이제 집에서 나간다 그래서, 막, 혼내고, 문자로 막 일찍 좀 나가라고. 아이고, 계속 오면서도, 제가 나오고 잠들면은 학교를 못 가니까, 그래서 그걸로 신경 쓰여서. 그렇군요. 네. 우리 그 성경쌤의 그 아들 사랑은 아마 장가 보내고 나서도 아마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예, 좀 되게 그런 것 같아. 우리 왜 책에서 봤고 그 어려서 이렇게 봤는데 벌써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네, 그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그죠? 우리가 맞아요. 중1 때 봤나, 초6 때 봤나, 하여간 벌써 시간이 10년 그렇게 흘렀,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하여간, 얼굴을 어쨌든,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야자하고 늦게 집에 가도, 오니까. 집에 가면 아, 없죠. 집에 가면 저 혼자밖에 없어. 늦게 오니까. 야자 끝나고 11시 넘어서 올 때도 있고, 결국 와도, 요즘에도 1학년도 야자를 합니까? 예, 본인 선택인데, 얘는 하겠다고 해서, 심사까지 다 하고, 이틀은 오고, 일찍 오는 날도 학교에서 석시까지 먹고 오면 뭐 6시, 7시고, 학원 가는 날도 있고, 요새는 학교에서 석식을 줘요? 예, 야자 하는 애들은. 그럼 그거를 더 신청을 해서 예, 자기가 예, 비용을 내는 돈은 거예요? 먹을 만큼 내고, 예, 예. 야, 요즘에 학교에 석식까지 되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 도시락 큰 두 개씩 거에다가 반만 싸라했잖아요. 잘라서 먹고 반은 저녁 때 먹고 그랬는데 와, 그러네. 그러니까, 네. 옆에 분하고 얘기하고 계셔요. 해야 돼. 어쨌든 예,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제 컴퓨터가 있잖아요. 지금 로딩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성경쌤이 다른 데 볼 때 찍혔어요. 다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조강쌤하고 되시고요. 학생들한테 인사한다고. 예. 네, 오늘도 화사하게 웃는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